광주에 위치한 한 대규모 아파트에는 무려 25년간 홀로 격리 업무를 해온 한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네. 이 격리 직원이요. 최근 관리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 등 7억여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 기억나요? 이거 저희가 해드렸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 격리 직원이 지난 5일부터 돌연 출근을 하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2주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았던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 요즘 우리나라 경찰 실력이 아주 탁월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하자마자 두 가지 추진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출국금지 조치. 두 번째,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 계좌와 관련해서 계좌 동결해서 돈 뽑아가지 못하는 것. 두 개는 일단 해놨는데 문제는 계좌 동결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돈을 넣어서 갔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갈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찾는 것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이고 더불어서 해외 출국 금지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출국과 관련해서 출국 확인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주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사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데로 미입국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른바 이렇기 밀항. 때문에 밀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CCTV를 면밀하게 추적해야 아시다시피 CCTV는 길게 해봤자 한 달이면 CCTV 사라져 버립니다. 이른바 덮어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넘기 전에 초동 수사로서 최대한 이 그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네.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씀 중에 지금 출국금지 조치는 됐지만 혹시 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 몹쓸 인간이 이 경리라는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출국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미 정상적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면 출국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20억 정도 사기 피의자를 제가 변호를 했는데 네.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선고하기 이틀 전에 출국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렇게 출국 금지를 안 해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정상적인 출국을 했다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출국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출국이 했는지도 아직까지 확인이 못 되고 있고 아하. 더불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고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해안 경비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범이나 또는 조력자가 있어서 지금 이 국내에서 여기저기 은신처를 삼아서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관리비들을 갖다 횡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믿을 수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밖에 없습니다. 통장 거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격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공범자에게 현금을 건네둔 상태에서 그 둘끼리 돈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가 넘어가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격리 직원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미 계획하에 도주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주민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내야 될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예. 주민분들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고 공과금 낼 돈을 지금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이게 혹시 막 단전 단수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돈을 걷어서 이 상황을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나중에 그 환급을 해줄 테니까 네. 지금 당장은 세대별로 25만 원, 30만 원씩 어머나. 내서 일단 낼 건 내자. 저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25에서 30이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내면서 나중에 환급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환급을 해주려면 7억 원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아하. 주민들은 정말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요, 박현 변호사님, 이건 진짜 아마 주민분들도 궁금해하실 대목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이라도 왜냐면 지금 우리 경찰분들이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계시니까 저 몹쓸 인간 검거하려고. 근데
검거를 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려왔다 하더라도 저 인간이 나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뒤져보세요. 없어. 만약 7억을 다 썼다고 우기면 왜냐면 이 교도소에 몇 년 갔다 오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진짜 부유하게 살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으로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돈을 환급받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는 맞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허.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돈은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요. 그분의 모든 그 격리 직원의 모든 재산들을 압류를 하고요.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